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9월 22일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와 부합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3대 지수인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도 나란히 1%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는 0에서 0.25%의 제로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매월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테이퍼링 일자를 말하지 않았지만 조만간이란 언급만 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실업률이 높은 편이라 테이퍼링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고용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연내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9월 23일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뛰면서 금값 또한 연휴 3일간 반등했던 것을 모두 토해내고 오전 11시 현재 약 1,7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은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과 중국 2위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이슈 모두 무시무시한 내용이긴 한데요. 먼저 미국 쪽 뉴스를 보시면요. 현재 미 연방 부채가 상경원을 넘었고 아직 상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에서 이미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지만 상원 쪽에서 공화당과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은 결국 승인이 날 것이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재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미국은 디폴트를 늦추기 위해 공무원 퇴직기금 등의 신규 납부 유예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의회 예산국은 늦어도 11월 이내에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부채 한도 상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부채 한도를 3차례 유예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파산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 리먼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더 큰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이들이 리먼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23일 기한인 역내 채권에 대한 이자는 제때 지급하는 걸로 1차 위기는 넘겼는데요. 이미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고 요새 공동 부유를 부르짖는 시진핑 정부에서 과도한 부동산 열기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때 헝다그룹의 파산을 받아들일 여지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번 위기의 트리거가 외부적 충격이 아닌 정부의 판단에 의한 일이라 의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 간 금리나 CDS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리먼 사태 때에는 무분별한 모기지 파생 상품이 미국의 은행 보험사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퍼져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졌지만 이번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아 현재 주식시장 또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과거의 차트나 뉴스가 지나고 나서 보면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에 부합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슨 일이 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금값과 상관관계가 높지만 금 자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휘둘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금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닐 뿐더러 계속되는 위기 속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 최소한 금 투자만큼은 당장 수익보다 보험처럼 마음 편히 일정 부분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편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건거래소였습니다.